사실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하면 더 간단히 할 거예요. 더 간단히. 첫 번째 방법은 우선 피겨를 먼저 생성한다. 피겨. 그 다음에 피겨에다가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한다. 예. 피겨는 스케치북 한 장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엑시스라고 다시 얘기하면 서브 플롯은 그 스케치북 한 장에다가 몇 개의 그림을 그릴 거냐, 한 개를 그릴 거냐, 두 개를 그릴 거냐,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위아래로 배치할 거냐, 좌우로 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서브 플롯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파이플러점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만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아규먼트를 한 개도 전달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서브플러스를 두 개를 만들겠다, 위아래로 두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로우의 개수를 두 개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좌우로 두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컬럼의 개수를 두 개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되고. 그래서 피겨 객체, 이 서브 플러스는 리턴 값이 두 개예요. 리턴 값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리턴 값이 피겨, 두 번째 리턴 값이 엑시스.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는 파이플런 모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피겨라고 하는 객체와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엑시스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들어주세요. 피겨는 제가 스케치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케치북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스케치북이 요만한 크기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스케치북에다 그릴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북의 크기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가로는 작게 하고 세로를 크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스케치북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피겨를 만드실 때 피겨를 설정하시면 돼요. 엑시스의 역할은 뭐예요? 엑시스의 역할은 그 스케치북 안에 몇 개를 그릴 거냐, 한 개를 그릴 거냐, 두 개를 그릴 거냐, 세 개를 그릴 거냐. 그게 엑시스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목이라든가 X축 레이블이라든가 Y축 레이블과 같은 것들을 설정해주는 그런 옵션들도 전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엑시스를 이용해서 옵션들을 설정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는 파이플럿의 역할이에요. 파이플럿이 그래프를 보여준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것도 간단하게 해보겠다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하게 그래프를 정말 하나만 그리고 싶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만 그리고 싶으실 때는 굳이 피겨를 만들고 서브 플롯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좀 번거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 개의 피겨 안에 한 개의 피겨에 피겨에 한 개의 서브 플롯만 있고 서브 플롯. 다시 얘기하면 엑시스가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축이 한 개의 서브 플롯만 있는 경우에는 어 매트 플롯 립점 하이 플롯 모듈에 모듈에 탑레벨 함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탑레벨 함수가 탑레벨 그래프 함수.
여러 가지 탑레벨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프를 그려주는 탑레벨 함수들이 있어요. 함수 이름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뭐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캐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했었던 히스트, 뭐 박스 플롯, 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런 탑레벨 그래프 함수만 이용할 수도 있어요. 피겨가 하나밖에 없고 그 피겨 안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피겨를 생성하고 서브 플롯을 생성하고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그래프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만 이용해도 된다. 그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파이플롯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탑레벨 그래프 함수를 이용을 하면 탑레벨 그래프 함수를 사용하면 피겨 어, 피겨 객체와 피겨와 그다음에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바로 PLT부터 시작하자 해요. 바로 PLT부터 시작하자.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그래프를 그려봐 드릴게요.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스캐터. X는 뭘로 할 거냐면 팁스의 토탈 빌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Y까지 주셔야 돼요. Y는 팁스의 팁으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이렇게만 해볼까요? 이렇게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함수 하나로 그래프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겨를 생성한다, 엑시스를 생성한다, 어, 이런 코드들 다 생략하고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제일 쉽죠? 우리 여기다가 아까 우리 전 시간에는 뭐 썼었어요? 히스트라고 하는 거 썼었죠. 함수 이름을 히스트, 그 다음에 x 값만 주시면 그러면 히스토그램 그려줍니다. 나머지 뭐 옵션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비슷해요. 옵션을 설정하실 때에는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함수가 조금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자, 위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목을 넣고 싶었어요. 제목을 넣으려고 하니까요. 제목을 넣으려고 하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객체 이름들을 보세요. 가지 어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 얘가 엑시스고 그죠? 여기가 엑시스고 그 엑시스에다가 제목을 넣었죠. 그래서 메서드를 어떻게 찾았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목이 보여요. X축 레이블도 마찬가지고 Y축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있었으니까 어, 우리가 직접 피겨 객체도 생성을 했고 엑시스 객체도 생성을 해서 변수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변수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죠. 나올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방법.
그냥 plt.scatter 해버렸잖아요. plt.scatter라고 하는 함수가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한 거냐면요. 우선 피겨를 하나 만들었어요. 피겨를 하나 만들고 엑시스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캐터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피겨라고 하는 객체도 우리가 변수로 저장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도 우리가 저장하고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 제목이나 X축 레이블이나 Y축 레이블을 이런 옵션들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옵션 설정도요. 옵션 설정도 무슨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냐면 PLT 모듈의 탑레벨 함수들을 이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PLT에 있어요. 함수 이름이 set 타이틀이 아니고요. 타이틀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스캐터 플롯이라고 쓸게요.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함수 이름이 달라요. 위쪽에서는 이 옵션을 설정할 때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셨냐면 엑시스 객체의 메서드를 이용을 한 거예요. 엑시스 객체는 제목을 넣겠다라고 할 때 set ti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서드 이름이. 그 다음에 X축 레이블을 넣을 때에는 set label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 이름들은 set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변수로 가지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탑레벨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모듈에는 함수 이름이 set title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title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름. 이거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럼 X축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set X 레이블이 아니고요. X 레이블이에요. X 레이블. 가로축의 토탈 비율이에요.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함수 이름 잘못했어요. 라벡, 라벡. 여기. Y축 레이블이요. PLT Y 레이블이에요. 팁이라고 쓸게요. 요게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그래프 보여주기는 똑같아요. 그래프 보여주기는 plt.show. 그래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전부 다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파이플럼 모듈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있고 파이플럼 모듈에서 세팅해 주는 것들도 있고 파이플럼 모듈에서 그래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만 이용하면 된다? 파이플럼 모듈만 이용하시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뭐 피겨, 엑시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PLT에서만 필요한 함수들을 찾아서 쓰시면 되겠다예요. 필요한 함수들만 PLT 모듈에서 파이플럿 정확하게는 파이플럿 모듈에서. 근데 이 방법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야 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 피겨를 뭐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그릴 때는 이 방법 쓸 수 없어요. 피겨 하나에 서브 플롯도 하나만 있는 경우에만 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만 그릴 때에는 요 세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하나씩만 그릴 때에는 요거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 이상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그래도 조금 간단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혹은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번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하나만 그리지. 스케터 하나 그리고 히스토그램 하나 그리고 안 된다는. 아,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피겨를 나눠야 돼요. 여기다가는 스캐터를 그리고 여기다가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그냥 네. 새롭게. 아, 그거는 코드셀 새로 만들어서 밑에다가 새로 그리는 거. 그죠? 여기에서 피겨 하나에다 스캐터를 그렸죠. 코드셀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또 다른 피겨에다가 다른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랬을 때 네. 옵션 설정도 한다고. 그때도 이 PLT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요 셀만 실행하고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셀 실행할 때는 그 밑에 셀 내용도 나옵니다. 현재 셀의 내용을 설정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셀의 내용을 설정하시는 거다. 음, 그러면 우리 스캐터 그려봤어요. 히스토 그려볼까요? 히스토 그리실 때는 PLT, 히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X좌표 주시면 돼요. X좌표는 팁스에서 토탈 비율로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 하나로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예, 조금 더 옵션을 쓰면 뭐 타이틀만 줄까요? 타이틀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 이렇게 줄 수 있고 여기 히스토그램이라고 들어갔죠. 보여줄게요 하면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타이틀 설정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을 설정하는 거는 위에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의 타이틀을 설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고 이거를 하겠다?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만든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만든 그래프의 타이틀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야, 우리가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어떤 용도로 어떤 그래프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래프 종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 뭐 그냥 상자 그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상자 그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박스 플롯은 연속형 자료. 다시 얘기하면 숫자 타입. 실수나 정수 같은 숫자 타입 데이터. 연속형 자료의 연속형 자료의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량 중에서도 통계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균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고요. 분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여주는 거는 최소값, 그다음에 일사분위값, 중위값, 중앙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위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3, 4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등을 보여요. 기술 통계량과 이상치, 이상치를 시각화하는 시각화하는 그래프. 이상치 이상한 값이란 뜻이에요. 이상치는 값이란 뜻인데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이어. 이게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연속형 자료에 숫자 타입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들을 시각화해주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고요. 최소값, 25% 값, 중위값, 75% 값, 최대값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값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박스 모양으로 그래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치를 시각화하는데 상자 모양으로 상자 어, 상자 모양으로 시각화하는 그런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팁스 우리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 팁스 잠깐만 보시면은요. 연속형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컬럼이. 연속형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속형 자료는 뭐가 있어요? 토탈비 또 팁. 그러니까 박스 플러스로 그릴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사이즈도 연속형 변수라고 생각하고 박스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는데 주로 어, 여기는 값이 제한돼 있어요. 한 명부터 이게 아마 최대 6명까지 있었던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죠? 값이 몇 개 안 돼요, 사이즈는. 그래서 사실 사이즈 쪽은 우리가 크게 관심은 없는 거고요. 토탈 비리나 팁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고 중위값 얼마인가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숫자로 먼저 찾아볼까요? 토탈 비례 팁스에서 토탈 비례 디스크라이브 메서드 호출하면 뭐라고 보여주나요? 몇 개 있다? 244개 있다. 평균은 19.78. 표준 편차는 8.90. 최소가 25%, 50%, 75% 맥스. 보여주죠. 그쵸? 네. 자, 이 중에서 박스 플롯이 그려주는 거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시각화해 주는 게 박스 플롯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다라고 했잖아. 이걸 보여준다. 자, 그럼 문제.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들을 다른 것은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 있는데 박스 플롯은 평균 값을 알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박스 플롯에서는 평균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프만 봐서는 평균값 알 수 없어요. 어,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하나만 그릴 거니까 그냥 PLT만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찾으시면 돼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박스 플롯. 자, 여기는 X축의 값을 주거나, X축의 값을 주게끔 되어 있군요. X축의 값을 주게끔 되어져 있고, 그죠? 노치 뭐 이런 게 있고요. 얘는 기본값이 있네요. SI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기본값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만 기본값이 없어요. X라고 하는 것만 기본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제가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설명들이 있네요. 위키피디아를 찾아가면 박스 플롯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 여기에는 어레이나 배열을 주면 된대요. 배열. 배열이니까 컬러 하나를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컬러 하나. 자,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칩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빌 여기서 찾은 숫자가 토탈 빌이니까 자, 옵션은 나중에 설정하고요. PLT.show만 먼저 할게요.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고요. 여기는 1하고 자동으로 붙어요. 여기는 10부터 50까지 숫자들이 있어요. 10부터 50까지. 자, 몇 가지 옵션을 설정을 하면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타이틀을 설정을 해볼게요. 박스 플러시죠. 박스 플러스. 그 다음에 엑셀 레이블에 1이라고만 있으니까 별로 1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엑셀 레이블, 엑셀 레이블, 토탈, 빌 이렇게 할게요. Y 레이블도 똑같이 할까요? plt.y 레이블 여기도 토탈, 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드라고 하는 거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드가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X축은 굳이 Y축에 있어서 여기 타이틀이 상자 그림 박스 플롯 이렇게 보여줬고요. 이렇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Y 레이블 이쪽에 토탈 비리다라고 알려줬고요. 그래서 여기 숫자 10에서부터 50까지 나오는 숫자들이 영수증 금액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영수증 금액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얘는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엑스레이블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그리드는 이렇게 보조선. 그러니까 이 그 특정 간격들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숫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프 그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는 거는 요거 한 줄만 있으면 그래프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너무 쉬워요. 박스 플롯을 그리는 건 너무 쉬운데 이 박스 플롯을 보시고 여기 이 박스 플롯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박스 가장 중요한 게 박스니까 그죠? 이 박스에서 아래쪽 여기 좌표 얼마인 것 같으세요? 대략 뭐 10하고 20 사이에 있고 한 12 정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대략 그 정도인 것처럼 보이죠? 어. 자, 이 값은 25%. 1사분위 값을 박스의 아래쪽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1사분위 값을. 자, 그 다음에 박스의 위쪽 여기 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기도 보시면 20하고 30 사이고 25보다는 조금 안 돼 보이죠. 뭐 대략 뭐 반올림에서 한 24 정도? 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자, 여기가 뭐다? 75%. 75%. 맞죠? 맞죠? 자, 그럼 두 개 박스 사이에 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선. 자, 이 선의 위치는 무엇을 의미하실 것 같으세요? 중위값. 50%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사분위 값이고요. 여기가 중위값이고요. 박스의 위쪽이 3사분위 값이에요. 자, 요 값 보시면 한 18 정도 돼 보이지 않으세요? 대략. 대략 한 18 정도 되어 보이죠? 위쪽에 숫자 한번 볼까요? 17.79 맞죠? 25%는 13, 그 다음에 50%는 17.79니까 18, 그 다음에 75%는 24.12. 네. 그래서 이 박스 크기만 보면은요, 중위값이 어디고, 1사분위값, 중위값, 그 다음에 3사분위값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사분위값, 중위값, 그 다음에 3사분위값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게 244개가 있는데 데이터가 100개가 있었다. 100개가 있었으면 가장 작은 거부터 가장 큰 것까지 정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작은 거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정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딱 나눌 수 있죠. 이쪽에 50개, 이쪽에 50개 딱 나눌 수 있죠. 그죠? 거기 있는 값이 뭐예요? 여기 있는 값이 중위값. 25%는 25%는 다시 왼쪽에 있는 50개 중에서 딱 가운데 절반에 있는 거. 그게 25%값. 75%는 오른쪽에 있는 50개들 중에서 딱 정확하게 절반 중간에 있는 값. 정렬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정렬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가 아까 13이었고, 대략, 여기가 24였고, 여기가 18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 안에 데이터 몇 개 들어있어요? 데이터 100개 중에서 이 구간 안에 몇 개 있는 거예요? 50개.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다고 했잖아요. 응? 1등부터 100등까지 100개를 정렬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25등, 여기 50등, 여기 75등. 그죠? 그럼 여기 몇 명 있어요, 여기? 50명. 50명. 나머지 25명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25명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크기가 의미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의 몇 퍼센트? 50%. 전체 데이터의 50%가 어느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박스 플롯이에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50명이 어느 구간 안에 들어있느냐. 200명이 있으면 200명 중에서 100명이 어느 구간 안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박스예요. 네, 질문 있으세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중에서 500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되십니까? 어. 박스가 작을 수도 있고 박스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똑같은데 요 구간이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은 구간 안에 50명이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넓은 구간 안에 50명이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크기가 작다란 얘기는 50%의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 값들 주위에 몰려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박스의 크기가 크다란 얘기는 50%의 데이터도 분산이 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가 작으면 분산은 작아요. 박스가 크면 분산이 커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도 커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박스 플롯이에요. 이게 박스 플롯. 자, 그런데 그 박스 플롯에서 지금 음, 박스 말고도 다른 것들이 지금 있죠. 박스 말고도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가 표시가 되냐면 지금 여기 뭔가 선이 하나 쭉 나오고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다음 여기도 선이 나오고 여기서 끝났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죠? 그다음에 위쪽에만 동그라미들이 있어요. 위쪽에만. 자, 그러면 최소값의 위치는 아래쪽을 먼저 볼게요. 아래쪽을. 아래쪽을 먼저 보면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가 최소값의 위치예요. 여기가. 그 밑으로 데이터가 더 없잖아요. 그죠? 이 밑으로 데이터가 더 없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값의 위치. 이 최소값의 위치는 대략 한 1 정도 아닐까요? 요 구간 안에서. 그죠? 음. 자, 최대값은 어디냐? 최대값은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데이터가 더 많이 있어요. 가장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죠? 이 녀석이 최대값이에요. 50보다 크니까 대략 한 51 정도 아닐까요? 대략 여기는 그죠?
한번 볼까요? 맞는지 한번 볼게요. 최소값 3이라고 나와 있군요. 최소값은 3이라고 나와 있고, 맥스는 5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반올림에서 50일. 여기가 1이 아니었군요. 여기가 3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박스 플롯에서 아래쪽에서 데이터가 있는 부분, 아래쪽에 가장 밑에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 최소값이고, 위쪽에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이 최대값. 그래서 최소값, 1사분위 값, 중위값, 3사분위 값,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게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선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펜스라고 불러요. 펜스. 펜스,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를 쳤잖아요. 여기 울타리가 있다, 여기 울타리가 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쳤고, 또 다른 용어로는 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음, 이 선이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선이 길게 나와서 이거를 수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코수염 생각해 보면 코수염만 기르는 사람들 보면 요렇게 기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치 박스에서 코수염이 이렇게 그려진 거다라고 해서 수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머스타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두 가지 용어. 네. 자, 그럼 이 도대체 이 수염은 아니면 펜스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이 박스 크기 있죠. 이 박스 크기. 아까 여기 최소값이 아까 13이었나요? 그럼 여기가 아까 24? 그럼 이 박스 크기는 얼마가 돼요? 대략 24 빼기 13 하면 11이죠. 그죠? 여기다 곱하기 1.5를 해요. 여기다 곱하기 1.5를 하면 1, 16.5가 되려나요? 1.5, 15. 그죠? 16.5.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계산한 겁니다. 이 박스 크기에다 1.5를 곱해요. 그러면 요 정도 크기가 나오죠? 요 정도 크기가 나오죠? 24 더하기 16.5 해보세요. 그럼 얼마? 40.5죠. 맞아요? 거기가 여기. 맞죠? 맞죠? 어. 이거는 그 펜스를 최대 크기까지 다 그린 거예요. 박스 크기의 1.5배로 펜스의 길이를 최대로 다 그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펜스 바깥에 울타리 바깥쪽에 데이터들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울타리를 치겠다라고 수영과 펜스를 그려주고 바깥쪽에 더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집이 있고 집 안에 울타리 안에 뭐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 바깥에 지금 데이터들이 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 있다. 집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데이터. 그래서 아웃이 밖에 있다는 뜻이죠. 라인은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아웃라이어. 번역을 이상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상한 값들이라고. 네. 그래서 펜스 바깥에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데이터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웃라이어. 자, 근데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보세요. 여기가 위치가 대략 13이었어요. 그죠? 13에서 16.5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염이 이 밑에까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원래는 그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최소값이 요만큼 그려질 거였는데, 최소값이 그 중간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최소값이 있고, 최소값보다 더 작은 데이터들은 없죠. 그 바깥에까지 울타리를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최소값 위치에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위쪽도 울타리를 그려줄 때
펜스를 그려줄 때 최대값이 만약에 여기에 최대값이 있었다. 그러면 이 위에까지 울타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최대값까지 해서 울타리를 딱 짧게 끊어버려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토탈 밀이라고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보다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최대 길이로 그려준 거고 아웃라이어들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최소값 쪽은 그 울타리 안쪽에 울타리를 그릴 수 있는 그 구간, 울타리를 그릴 수 있는 구간 안쪽에 최소값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최대 길이로 그려준 게 아니라 최소값이 있는 위치까지만 울타리를 그린 거예요. 이게 박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 한 개를 딱 보면 여러분들 최소값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 1, 4분위 중위값, 3, 4분위 최대값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 길이 25% 위치와 75% 사이, 이 사이의 길이를 IQ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쿼타일 레인지였나? 네, 저도 정확하게 약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25등이 있는 위치, 75등이 있는 위치, 그러면 요 안에는 50명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구간, 어, 4개로 나눈 것 중에서 2개의 구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거를 IQ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울타리의 최대 길이는 IQR 곱하기 1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게 박스 플롯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함수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얘만 넘겨주면 되니까. 그리고 보여주세요라고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얘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박스 플롯은 누구를 그리는 거다? 연속형 자료, 숫자 타입 데이터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중에 뭐 그런 문제 그렇게도 낼 수가 있겠죠. 연속형 자료를 가지고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아, 박스 플롯은 연속형 자료를 가지고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수 분포표 막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연속형 자료를 가지고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